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오늘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나 시간 없어서 성장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있으시죠?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사람이 낸 성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전문가를 만드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오늘 자타공인 일잘러 트레이너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그런 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안우림 컨설턴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온라인 일잘러 트레이너 안우림 연구원입니다. 온라인 일잘러 트레이너? 네, 맞습니다. 소개가 너무 재밌는데 요즘 좀 어떤 것들로 좀 바쁘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제 7월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는 연말마다 경영계획 캔버스를 작성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딱 절반이 지난 시점에 이제 반기를 돌아보고 다음 반기를 계획하는 데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미시적으로는 개별적 성과 관리, 원어원 코칭에 현장에 많은 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이제 절반을 딱 지났을 시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들이 더 이 성과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요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제가 해석이 됐고 맞습니다. 좀 이제 온라인 일잘러 트레이너예요. 네. 이런 이제 사실 자타공인이에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다 감사합니다.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까?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사실 오늘 강의 파일에 말씀드릴 거지만 다양한 책들과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다양한 기사들을 제가 평소에 많이 읽고 또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첫 시간에 녹여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첫 시간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잘 나올 거라는 약간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기회가 되면 네, 같이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이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있으면 원 메시지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2시간으로 성과내는 세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딱 하나만 뽑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설계를 똑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내는 전문가를 만드는 세 가지 상관관계. 네, 1976년에 세계적으로 엄청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의 심판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영국인이 소유한 파리의 와인숍에서 이제 프랑스 와인 전문가 9분을 초청해서 이제 눈을 가리고 와인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험 대상 와인은 영국, 정정하겠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 화이트 레드 와인 총 10가지로 진행을 됐었고요. 전문가들의 시음하고 나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혹시 예측하십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산 와인을 프랑스산 와인으로 착각하거나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신화가 깨졌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산 와인이 엄청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던 그 와인이 미국산 와인에 비해 우월하다는 신화가 깨졌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두 번째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와인에 대해서 우수한 지식을 갖춘 9명을 선발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신화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적으로 두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그 전문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또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출 부분은 아랫부분입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 전에 전문가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특징 세 가지, 이 중에 첫 번째는 동료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같은 기관에 일을 했든 또는 같은 집단에서 일을 했든
좀 더 나은 고객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 장소에서 또는 테스트를 했을 때 실현하고 또 재측정이 가능한 사람이 전문가다. 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말에 의하면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도 없다. 또 이 세 번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본론으로 전문가를 만드는 이 세 가지 상관관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의도적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가장 임무와 말하는 게 좀 의도적인 연습인데, 이게 내가 연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의도적 연습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다음 단계에서 해내기 위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상당량의 이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의도적 연습이라고 합니다.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역량 수준과 과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몰입하고 의도적 연습의 구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업의 난이도와 또 나의 역량 수준의 이 상관관계가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시간이 빨리 가는 체험을 하는 그 몰입 구간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분석한 성장 지향형 사고방식의 이제 베스트셀러 유명한 탤런트 코드에서도 이 심층 연습의 구간을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수준을 넘어가려고 매우 집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엘린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해당 분야의 우리의 전문성을 더 키워준다고 하는데, 핵심은 내 역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전적인, 어떻게 보면 OKR이라고도 말씀해드릴 수도 있겠는데, 도전적인 목표를 잡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실력, 모든 것들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좀 세워놓고 네. 의도적인 연습, 깊게 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영역들, 맞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한 학습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의도적인 연습들을 해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도적 연습에는 총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횡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 세로로 종적 성장인데, 횡적 성장은 실제로 이 전문가 본인의 맡은 업무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의 카테고리, 종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횡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종적 성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게 파고들고,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기 위해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발견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종적 성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도적 연습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고요. 내가 지금 가로로 넓혀갈 때인지, 컨설턴트로 치면 OKR 코치를 할지, 강사를 할지, 경영 가인직 컨설팅을 할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종적 성장은 OKR 코치에서도 원온원을 깊게 한번 파보거나, 이런 다양한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왜 축구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네. 그 흙바닥에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80% 정답입니다. 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챗 GPT를 오늘 많이 활용했는데 재밌는 그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기 하면 브라질 축구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탤런트 코드의 저자 데니얼 코일이 분석한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브라질 선수들이 이 개인기와 압박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추적했는데요. 선수들은 어릴 적부터 축구공보다 더 작고 무거운 풋살공을 실제로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좁은 공간인 풋살 경기장에서 다루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시설이 좁은 곳에서 그 공간이 좀 제약이 있는 브라질 환경적인 요인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들이 풋살을 하면서 느끼는 압박감이 축구에서 넓은 공간에서 할 때 느끼는 압박감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축구가 훨씬 더 상품성이 뛰어나니까 풋살에서 축구로 많이 옮겨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브라질 말고 다른 팀들이 브라질의 풋살 방법을 도입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의도적인 연습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깜짝 놀라셨죠?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라. 사실 당연한 말인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많은 양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10년 또는 1만 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음악가의 경우에 국제적인 수준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15년에서 25년까지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책 이름도 1만 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 앞서 말씀드린 의도적인 연습 구간이 없다면 사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판이한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둑의 경우를 분석했을 때 1만 시간을 똑같이 적용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의도적 연습을 했던 그룹과 또 하지 않았던 그룹을 비교했을 때 불편한 난이도에서 의도적인 연습을 계속했던 그룹은 국제대회에서 프로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또 충격적인 결과가 와우, 네, 의도적인 연습을 하지 않은 그룹은 동네에서 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똑같은 1만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런 판이한 결과가 나오죠. 역대 최고의 타고난 골프 선수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와 이제 PGA 우승이 동률인 샘 스니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Practice put brains in your muscle 해서 연습은 여러분들의 뇌에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샘 스니드는 52세의 나이에도 우승 기록을 세우고 그의 골프 이렇게 스윙 스타일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윙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 그는 어떻게 타고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낮에 계속 연습하고 밤에는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서 옆에서 빛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에는 항상 피가 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골프 연습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의도적인 연습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탁월함을 갖추는 핵심이다. 그래서 이 충분한 시간 이전에 심층 연습의 구간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와우. 와우. 근데 이제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는 누구도 나보다 연습한 기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실제로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50 몇 세에도 우승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얻어낸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시간을 써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그냥 좀 이 정도만 하고 좀 성장하고 싶은데라는 이제 욕심은 사실 모두에게 있어요. 짧게 시간 쓰고 하고 싶은데 필요한 시간만큼 쓰십시오, 여러분.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이제 더 와우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우. 손가락이 포인트입니다. 와우. 네,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줄 코치와 멘토를 찾아라입니다.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이 고통스러운 피드백을 주는 코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을 분석해본 그런 연구 결과에서 그들이 엄청난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정말 원해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피드백을 구하려는 욕구였다고 합니다. 며칠 전 경영본카에서도 나왔듯이 이미 많은 CEO도 멘탈 코칭이나 이런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계신데요. 코치로부터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서 이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스스로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코치는 이 시점에 남이 아니라 내 내면의 코치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의도적인 연습, 심층 연습의 구간에서 연습과 피드백을 통한 내 스스로의 셀프 코칭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치라고 불리는 존 우든 마스터 코치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는 늘 구성원들에게 코칭할 때 세 가지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예시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농구를 제대로 하는 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늘 구성원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실망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을 일체하지 않고 그들의 동작이 맞고 틀린지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칭찬이나 비판을 잘해서가 아니었고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잘해서도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스킬은 선수들에게 정확히 목적에 맞는 정보를 두두두두두 게틀링 기관총처럼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것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단순히 용기를 주고 단순히 칭찬해 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떻게 하면 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정확하게 주는 거 아주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실제로 동기부여 연설가 이상의 능력이 좀 마스터 코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타고난 천재 모차르트, 사실은 행운의 천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모차르트가 동시대 음악가들에 비해서 비범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성장 과정이 그 시대에서도 지금에서도 좀 예외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작곡가이자 유명한 음악 교사이자 또 바이올린 전문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4세가 되기 전부터 아버지에게 음악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탁월한 마스터 코치,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와 또 코치를 옆에 두셔야 되고요. 그 이후로 넘어갔을 때 사실 셀프 코칭이 가능합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OKR에서 사용하고 저도 AR 관련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5가지 얻고자 한 것, 얻은 것, 차이와 원인,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셀프 코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과내는 전문가를 만드는 3가지 상관관계, 이 전문가가 되면 2시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제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인 불편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 마지막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치와 멘토를 곁에 두는 것. 그래서 제가 성과를 내려면 성과를 내기 위한 이 3가지가 바탕된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도적인 불편한 연습, 그리고 이제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하고 마지막 셀프 코칭까지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이제 다타공인 일잘러 트레이너로 오셨는데 본인이 의도적인 연습이나 시간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의도적인 연습과 시간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제가 첫 번째 환경 설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동네에 이 성민이라는 동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습니다. 휴일이 되기 전에 전날 밤에 그에게 이제 내가 스타벅스 커피 사줄 테니까 오픈런 해서 카공하자, 이렇게 늘 휴일 전에 얘기를 보내놓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도착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서로 핸드폰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서로 학습하고 싶은 또는 쓰고 싶은 글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을 오전 내내 갖는 시간이 있는데, 휴일에 그렇게 성민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사실 저에게 의도적인 연습과 시간 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설계에 대한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성민님이라는 분도 한번 모셔서 어떻게 네,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질문들도 있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또 댓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우림 연구원님이 의도적인 연습의 그 경험을 통해 이룬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성취라고 통상 말을 하죠. 네, 그럴 줄 알고 제 모니터에 걸려 있는 걸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짜잔 강원도 홍천 이제 생활체육 역도대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제가 이 의도적이고 불편한 연습을 꾸준히 지속했던 게 사실 운동인데요. 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계속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첫 시작은 저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나아가기보다 제가 정말 저희 학교에서 대학생 때 본 그 롤모델로 삼고 싶은 몸을 가진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할지도 모르고 일단 따라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못 일어날 때는 제가 새벽에 가서 꿀물 먹이면서 그렇게 같이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정 단계가 넘어서니까 사실 그분에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코칭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셀프 피드백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장교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불편한 연습과 충분한 시간 투자가 나의 삶의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어쨌든 삶의 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맞습니다. 삶에서 내가 의도적 연습들을 했던 작은 사례들이라도 잘 기록해놓고 잘 쌓아놓으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매달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약간 이제 댓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유튜브 댓글 창에서 패러다임 회원님께서 와우 따라해 주셨고 와우 압수하셨습니다. 와우 압수. 네. 두두두두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가인지 캠퍼스 댓글창에서 반갑습니다. 인사 쭉 해주고 자타공인 일잘러 트레이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잘러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잘러 트레이너시니까 책 계속 얘기해 주셨고 네.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 같은데 일잘러들에게 책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그리고 이 강의 8회에서 참고한 것 중에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다음번에 보여주실 제 CAC를 살짝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과를 내게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일 전날에 친구에게 전화하고 내일 아침에 거기 가자 라고 말하는 습관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과를 내는 그런 원동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탕이 됐다면 또 그와 비슷한 여러 도서들이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기개발 카테고리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감진기 회원님께서 아누림 컨설턴트님, 아누림 연구원님은 도움을 줄 코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양한 코치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라, 멘토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멘토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코치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궁금하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게 지금 도움을 주시는 코치는 저희 센터장님, 또 우대희 센터장님이 코치를 주고 계시고 심지어 한 달 동안의 안식월을 가셨음에도 또 그 기간 동안에 저를 만나서 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스텝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의 마스터 코치도 계셨는데요. 저는 남들 앞에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끼가 있다는 걸 보시고 제가 사실 고등학교 1기였는데 3년 내내 학교에서 있는 사회를 시키셨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막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너가 진행해라 이런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 경험이 내가 있었던 역량보다 충분히 다음 스텝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그 김학묵 선생님께서 노력해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이랑 그리고 우리 선생님 네.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조용한 혁신가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대희 센터장이라는 좋은 분과 우리 경학교 선생님이 이 두 분이 너무 계셨었는데 네. 주변에 마스터 코치가 없는 경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셀프 코칭까지 넘어갔지만 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이 강의 파일을 만들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준비를 하다가 내 주변에 마스터 코치가 생각보다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주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함은 사실 우리가 마스터 코치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기대하고 평가하고 내 주변에 두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 전공 중에 하나가 교육학입니다. 거기서 교육학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고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선생님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대학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내 상태에서 다음 스텝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방면에서 나보다 조금 더 이 마케팅 단에서 경영자 분이시라면 또는 이런 사업 분야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고 계신 분에게 아이디어와 조언을 얻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또 이제 로빈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빈에게 요청하셔서 또 여러 교육과정 들으시면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세션 시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로비는 경영벙커의 김경민 대표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엄청 막 위대하거나 대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주변에서 맞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간 사람, 네, 그 사람들 찾는 거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김영환 회원님께서 그럼 우리 안유림 연구원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마침 태블릿을 두고 와서 너무 아쉬운데 저는 모든 3P 바인더라는 이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바인더를 활용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그 다음 주에 있을 일정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요. 실제로 계획한 것과 실행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했던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컬러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빨간색, 뭐 자기개발할 때에는 파란색,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을 때는 초록색, 이런 시간 견적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매주 일요일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색깔이 많았는지, 그리고 시간 견적이 잘 들어맞았는지를 이렇게 잘 체크하는 편입니다. 시간을 좀 기록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편이시다. 그리고 네, 그걸 맞습니다.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네. 보다도 다음 주에 생산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바인더를 쓰시는군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일잘러 트레이너님,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프닝 때 얘기했잖아요. 아, 우리 직장인들 맨날 바쁘다. 네. 맨날 바쁘다. 죄송해요. 바쁘다라고 많이들 많이 해요. 그래서 나 성장할 시간 없어요. 뭐 개발하라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운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낼 수 있을지.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팀장님들에게 이런 코칭 주제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데,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일단 기록해보게 합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오늘 너무 바빴다 말고 하루 정도, 또는 다음에 저 만나시기 전까지 한번 하루 동안 있었던, 계획하지 말고 내가 했던 일들만 한번 기록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빈 부분이 많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사실 몰입하는 시간만 기억하고 몰입하지 않는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들을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것들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어떤 걸 하지 않을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저녁 8시가 되면 집에 노란색 조명만 틀고 모든 불을 다 끄고, 또는 SNS를 웬만하면 보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걸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 시간 견적을 실제로 기록해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시간이 없다는 분들에게 웬만하면 대부분 이제 경영자분들까지 제가 코칭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환경 설계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록을 하든 조명을 바꾸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아까 로빈이라고 불렀던 김경민 대표님이 실제로 안영권님은 시간을 참 밀도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지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경영자와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 그리고 격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또 일잘러 트레이너로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이 누군가가 이미 나아간 방향성이라기보단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인지가 또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내가 심층 연습하고 시간 관리하고 나에게 코치를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제가 요약드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지를 환경 설계를 하는 것,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층 연습,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거, 그리고 코칭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이 세 가지 꼭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가치를 창출하신 여러분이라는 메시지로 오늘 조언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쇼미더 지식을 통해서 지식 하나씩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잘러 트레이너를 모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매일매일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지식을 더 얻어가는 이 시간 잘 활용하시고, 보다 더 저희가 밀도 있게, 더 즐겁게, 더 지식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